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편까지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기업 자체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죠. 자, 뭐 리니지로 워낙 유명한 회사고 리니지2 뭐 여러 게임이 있고 최근에는 리니지 W로 매출을 좀 많이 올렸죠. 과거에 뭐 블레이드 앤 소울트나 트릭스터 M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고 위기가 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니지 W의 성공으로 뭐 약간 좋아진 상태죠. 그리고 뭐 엔토 메타버스 사업도 하고 있지만 비중은 작습니다. 자, 그 한 20년 정도를 보면은 인터넷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또 전기차가 나오면서 정말 대박주 10배, 20배 그 이상 상승한 기업이 많이 나왔죠.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는 기업을 사서 사게 되면은 10배워는 먹게 됩니다. 그게 2000년에 뭐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초고속 인터넷이 개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나왔죠. 인터넷 기업. 네이버 다음. 지금은 이제 카카오죠. 또 NC 소프트, 넥슨. 또 미국 기업으로는 아마존 MS. 아마존은 또 2010년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오랫동안 또 횡보하다가. 그 스마트폰이 2010년대에 나오면서 애플, 카카오, 또 수많은 또 부품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 이제 얼마 전이죠. 전기차 테슬라가 뭐 한 20배 이상 올랐죠. 또 프로비엠이라고 양극재 기업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마 10배고 이상 났을 겁니다. 그러면 2020년, 향후 10년은 어떤 기업이냐,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VR, AR, 메타버스 이런 기업 정도가 보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그렇고 시장은 좋지 않지만요. 자, 그래 NC도 뭐 10배거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테마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출 구성을 보면 일단 리니지 IP 의존도가 77%나 됩니다. 계속 새끼를 친 거죠. 뭐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니지 W가 42%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M과 2M 다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로열티가 해외에서 이제 해외 업체가 퍼블리싱 계약을 해서 퍼블리싱을 하면은 이렇게 로열티를 수출하는 겁니다. 매출 일정 비율을. 그래서 이것도 모바일 비중이 뭐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온라인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별 매출을 보면 모바일 쪽이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는 리니지 W가 가장 매출 비중이 큽니다. 요 하늘색이죠. PC는 뭐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보면 35%고 19년도 22%, 20년 17%였는데 21년도에 32%까지 나왔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12%밖에 되지 않아서 경영권이 취약한 건가,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넷마블이 또 9% 가까이 있고요. 자사주가 7.5%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 지분을 합산 시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 출시 연역을 보면 98년도 리니지 또 2003년도에 리니지2가 나와서 그때 막 페인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히트를 쳤었죠. 뭐 길드워, 아이온도 꽤 히트를 쳤나요? 또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 리니지 M이 또 한번 이걸로 모바일에서 큰 도약을 했습니다. 상당 기간 이제 공백이 있다가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면서 대만, 일본, 2M까지 또 나오고 일본, 대만, 북미, 유럽,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왔고요. 작년에.
그리고 리니지 W가 나와서 이제 매출이 꽤 나오고 있고요. 유럽과 북미에 출시를 한다고 했다가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라 내년으로 보면 모멘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TL과 다소 신작이 하반기에는 좀 모바일에 나오고 23년, 24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L은 PC 온라인뿐만 아니라 콘솔 플랫폼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겁니다. 또 다양한 신작이 나오고 있죠. 나올 예정이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게임 매출이 많은 건 당연하고요. 연구 개발비 대부분 인건비고 뭐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비중이 꽤 높죠. 최근 10년 실적을 보면요. 20년이 사상 최고 실적입니다. 코로나 특수가 있었죠. 리니지 2M. 네, 코로나 특수를 제외하면 2018년이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리니지 M이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에서 대히트를 쳤죠. 매출이 1조대여서 1조대에서 1조 7천억까지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나와주면서 유지되면서 매출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또 2020년 이후에 매출이 2조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를 2013년부터 본다 그러면 매출이 7,500억에서 2조 3천억이면은 3배가 넘었죠.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천억이었는데 뭐 6천억, 8천억까지 갔다가 작년에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16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회귀를 한 것이죠. 자, 마케팅 비용도 많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인건비도 증가하고 그래서 올해 반기에 실적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뭐 매출은 반기로 보면 35%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117%입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익률이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를 넘겨야 되는 것이죠. 자,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는데 컨센터 하회했고요. 리니지 W 매출이 1분기에 대해서 4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20% 감소, 영업이익은 50%나 감소를 했습니다. 뭐, 또 2M, 불소 2M도 감소했고, 마케팅비도 크게 증가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전망을 보면, 리니지 W가 매출 하향 안정화되면서 하반기 전체 3분기, 4분기 실적 감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리니지 W가 유럽, 북미 진출이 연기되면서 모멘텀까지 사라졌죠. 그래서 하반기 모바일 신작이 몇 개 나오지만 뭐 매출 방어용이고 사실상 하반기에 매출은 실적은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3년 후에 TL 신작 그리고 또 다수 신작이 나오고 24년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콘솔 시장, 북미 시장을 개척하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말이 많죠. 이제 인건비 전체를 보면은 작년 4분기에 크게 늘었다가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 영업비용 중에서 급여 및 상여금만 보면 21년도에 26.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반기에는 8% 감소를 했습니다. YY로요. 그리고 뭐 NC 다이노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야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근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요. 매출도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수준이 아니라 크게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률 17%. 그래서 야구단 운영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경쟁사 반기 실적을 보면요. 뭐 실적이 호전됐습니다. NC소프트. 근데 뭐 아직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크래프톤이 시총이 가장 큰데
크래프톤이 가장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나 나오고 있죠. 매출은 조금 빠지는 편인데 이익률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 금융자산에 비유동 금융자산도 포함시키긴 했는데요. 현금도 많고. 근데 시총이 11조나 돼서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엔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넷마블은 좀 매출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닝 쇼크가 났고요. 그래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말이 많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뭐 실적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연결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영업이익이 너무 몇 배로 이렇게 늘어갔고 근데 자회사가 또 중복 상장 이슈가 있어서 역시 카카오는 큰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 어닝 쇼크가 났죠. 영업이익률이 0.5%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9.7억입니다. 이게 970억도 아니고 그래서 심각하죠. 자회사 상장 우려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서 NC소프트를 보면 22년 기준으로는 PER이 17.3배라서 뭐 저평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보면 PER이 14.5배에 불과해서 경쟁사 PER 29배 대비 50%나 저평가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멘텀 공백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뭐 연말쯤에 사느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TL 프로젝트가 만약에 내년 하반기로 또 연기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반기도 사실 믿을 수는 없고 뭐 하반기에 사서 1년 기다릴 각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1년 2월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04만 8천 원. 지금 고점 대비해서 폭락을 했죠.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뭐 22년 기준 PER은 17.3배라고 하고 코로나 특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고요. 현금성 금융 자산은 2.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2.9조를 불렀냐면 비유동 자산에서 장기 투자 자산이 5,300억 정도 있죠. 이게 사실은 비유동이지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총은 7.8조에 현금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뭐 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1년 영업이익이 크게 부진하고 뭐 사골 IP라고 리니지 언제까지 리니지냐고 또 페이 투 윈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비판도 많아서요. 신규 IP, TL 등 뭐 여러 IP로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뭐 아마존의 아마존 게임즈라는 자회사와 하는 게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자, 북미 시장을 그동안 안 된다고 여겼던 MMORPG로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된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하는 것이죠. 자, PC 콘솔 시장을 노리는 거고요. 자, 제가 1편에서 다뤘죠.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고, 뭐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또 버크셔가 일대 주주입니다. 또 아마존이 EA를 인수한다는 루머, 애플이 콘솔 시장에 진출한다는 루머, 또 넷플릭스가 게임 서비스를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AR, VR 시대가 이제 기기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개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소니, 메타, 애플이 기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IP 기업이 재평가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러면 IP가 많은 기업이 어디냐?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같은 콘텐츠 기업도 있고요. 액티비전 뭐 이쪽은 이제 OTT 콘텐츠를 다 하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닌텐도, NC소프트 그 외에 소니 같은
게임 회사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게임 산업 진출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편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